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차세대 콘텐츠 바로 이 K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와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1부 순서인 지역 클러스터 생태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발제와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대 교수님, 김영재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 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영재입니다. 제가 참 이런 워크숍 오랜만에 여기서 보는데요. 이런 지역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춘천, 제주, 부천 등등 해서요.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 캐릭터 학회 주관으로 10몇 명의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타당성 연구, 조성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평생진흥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연구 보고서에서 맡은 부분,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기반 발전 모형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그렇게 늘 관심사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약간 거시적인 논의도 좀 있고, 그리고 이 교수들의 이 학술적인 얘기가 아주 조금은 있어서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이나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어서요. 그거를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항상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지역 클러스터 중심 제작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이 논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이 90년대 말에 이 지역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이 특정 산업 분야에 상호 연관된 기업이 지리적으로 이제 집적되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정통적인 산업 클러스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동종 연관 기업들이 모이고요. 관련 제도 기관이 여기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서로 모여있고 상호 연계를 함으로써 생산 요소, 물류 비용 등을 감소시키면서 이 지리적 집적을 통한 집적 경제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증대한다. 이런 것이 초기의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진화를 하면서요, 점점 이제 개념을 좀 확장을 합니다. 일단 동종기업의 지리적 집적체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이종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좀 확장 클러스터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한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런 혁신 에너지를 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혁신 클러스터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 지리적 집적체 생산성 증대에 주목을 했던 이 클러스터 개념이 이제는 전체 산업 개념에서 이런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좀 발전을 했고요.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바라보는 방향 역시 저는 이러한 이 전체적인 이 생태 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논의를 할 때 이러한 생산성 증대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종산업과의 연계, 다른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 또 중앙과의 연계라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종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혁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이 지역 클러스터도 살고, 지역 클러스터 안에 있는 기업들도 살고, 그리고 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이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지역경제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바라볼 때도 뭐 의미 있는 함의를 좀 제공을 합니다. 먼저 이런 기업 경영 전략에서 자원 중고 관점이 있죠.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재무, 그다음에 뭐 특허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지식, 재산, 자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사슬의 다른 주체들과의 이런 네트워크 자원도 기업 경쟁력을 자원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니메이션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집적체로서의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바라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제작 인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원, 그리고 IP라든가 제작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 자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재원 조달과 관련된 재무 자원, 그리고 다른 가치 사슬 주체와의 네트워크 자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는 이것을 기업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요 연구보고서, 작년도 연구보고서 때도 이런 제작사분들 심층 인터뷰를 하고 뭐 그랬는데요. 지역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이전의 동기로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께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지역 펀드, 그리고 이 제작 인력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거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재무 자원에 대한 부분은 클러스터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 기본적인 기업 전략의 자원 증거 관점을 볼 때 이런 IP라든가 제작 프로세스, 신기술이라는 어떤 지식, 재산, 자원이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클러스터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가치 사슬 주체와의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이 클러스터가 확보해야 되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가치 사슬 관점에서 보면 창작 소재 개발, IP 개발,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안에서 이 클러스터가 사실은 전체 산업 가치 사슬 안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가치 사슬 주체, 가치 사슬 안에서 클러스터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전체 산업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의 연결고리 등등을 해서요. 이런 이종 산업 가치 사슬과의 연계도 분명히 우리가 클러스터를 바라볼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 이 부천시 문화산업발전계획 뭐 등등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그때 부천시가 얘기했던 거는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으로 문화산업에 융복합을 주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 부천시는 이 융복합을 초점으로 해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클러스터를 고려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산업 가치사슬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클러스터의 이론가들도요, 이 링킹이라는 개념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지역적 고착성을 극복을 해야 된다. 클러스터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리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하려면 해서 이러한 지역적으로 또 나아가서 해외와의 연계에 있어서도 지역 클러스터라는 것이 이제 링킹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클러스터를 바라볼 때 저는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 이런 클러스터 간의 서로 간의 역할, 유기적 연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뭐 바람직한 생태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일자리인데요. 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지역 클러스터는 사실 장기적으로 생명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바라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일단 당연히 제작 역량이죠. 제작 역량이라는 건 여기서 인력의 역량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개발 역량, 그리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 확보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도 당연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나 제가 늘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이 IP 활용과 관련된 역량입니다. 지역 클러스터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실제 지역 클러스터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서 지역 사회에서 정책을 하려면 제작 역량뿐만 아니라 이 IP 활용 역량이라는 것도 양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IP를 어떻게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면서 연관 산업, 지역 연관 산업과의 이러한 IP 중심 생태계를 이 지역에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입장에서도 저는 중요한 지향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지역 안에서. 그래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래야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생산 주체 확대, 이런 문화산업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주체 확대라는 것은 물론 양성도 해야 되지만 일단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지역 외에서의 어떤 생산 주체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런 활용 주체 확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제가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 방향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이 2019년도에 콘텐츠 진흥원 주체로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할 때 문화관광연구원의 이용관 박사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런 생산 주체 확대 그리고 활용 주체 확대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 주체 확대와 이 활용 주체, IP 활용 주체 확대를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논의가 이 로베르타 카펠로라는 분이 얘기한 이 발전 단계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이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종점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는 직접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요들이 나름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지구가 전문화 역량을 키우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지역의 연관 산업과 교류하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는 이것을 이제 산업 클러스터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습지구로서 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이 그러한 클러스터에서 만들어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성과를 내면서 이 클러스터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와 관련되는 사실은 정책 목표도 단계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초기에는 잘 기업들을 모으기,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잘 돌아가도록 만들기, 세 번째는 어떻게 지역 산업의 연관 산업을 만들어내서 정착하기 등등 이런 단계별로 정책 목표라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생각을 할 때 이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단순 직접 지구겠죠. 일단 동종 기업들이 잘 모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문화 단계를 거쳐서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서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이 사업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IP가 지역에서 사업화되고 지역의 연계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산업 클러스터 단계가 저는 한 5년 후에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하자면요. 이것은 정책 당국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학습지구를 거쳐서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혁신적 아이디어 등등이 이제 사업화되면서 이 지역 클러스터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단계, 이건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그림일 겁니다. 그러한 발전 단계라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우리의 인도 가이드라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관점들에서 우리가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갖춰야 될 것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저는 지역경제 발전 관점에서 지역 생태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 중심에 사실은 IP 활용 역량이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갖춰지고 지역 내에서 연관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요. 제가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라고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만 이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비슷한 클러스터들이 서로 살아나는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앙 수도권과 다른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결,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서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산업 가치 사슬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 확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자원을 만들면 다 좋지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산업만 해도 사실은 IP 개발이나 이런 관련된 지식 자원이라든가 또 이런 뭐 네트워크 자원이라든가 등등은 사실 충분한 자원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봤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랑 들어다가 지역 클러스터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재배치, 연계를 통한 재배치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작 인력을 키울 때 수도권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순천에서도 이렇게 뭐 인력을 제작을 관리하시고 뭐 인력을 양성하시는 것도 봅니다만, 일단 이러한 자원들이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자원이 지원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인적, 지식, 재무, 네트워크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유기적 연계는 필수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제한된 자원이란 말이죠.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에도 제한, IP 개발이라든가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활용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제한된 자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공유하고 재배치하려면 이런 유기적인 협력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게 이 밑에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이 우리나라의 뭐죠? 블랙팬서 부산 촬영, 뭐 어벤져스 서울 촬영과 같이 해외 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영상물 국내 촬영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개 지역 영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래서 이거 각 지역에 이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그것을 하고 있죠. 자금은 굉장히 돈이 많은 관광진흥자금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자금 지원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10개 지역 영상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같이 이런 로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 영상위원회 간의 협력 그리고 정보 공유 같은 것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영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각 지역의 단위들이 중앙과 협력을 하는 그런 협의체로서 작동을 하고요. 이들이 해외 공동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영상을 로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러한 이런 유기적인 협력을 증강하는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100개라도 중앙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때문에 그러한 협의체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부르짖는 우리가 이제 IP 개발, 지역 문화원용을 IP로 개발을 해서 뭐 이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IP라는 것이 개발돼서 지역 내에서 사업화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연관산업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되고 그래야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면서 정말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 브랜드라는 것이 구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얘기를 하고 일본 정부도 한때 굉장히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아베 정부 시절에 이 일본 문화산업, 지역 특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을 했던 여러분들이 아시는 풀재팬 정책이죠. 풀재팬 정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풀재팬 정책에서 이제 늘 많이 홍보를 했던 것이 요 일본 가나자와시의 본보리 마술입니다.
2011년도 TV 애니메이션 이 꽃이 피는 첫걸음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2013년에 아마 극장용도 나왔을 겁니다. 이 작품에 가상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일본의 전통 축제죠. 그리고 이 봄보리 마스를 실제 무대가 된 가나자와시에서 2011년부터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아니메 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자와시에서 이 애니메이션 속의 가상의 축제를 실제로 개최한 봄보리 마스가 성공을 하면서 작은 이 온천마을 유학구 온천이 굉장히 관광산업 활성화가 됐고요.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작년에도 다시 이것을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팬들이 많이 오면서 이런 지역 브랜딩, 지역 연관 산업, 연계 그리고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에 기여를 하는 예죠. 이것이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역 안에서 사업화를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브랜딩 발전이라고 반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풀재팬에서 제가 봤던 게 이런 거는 참 재밌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014년에 일본 풀재팬 정책의 일환으로 했던 모덴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의 각 지역 특산물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외로 진출하려니까 우리가 노하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경험 있는 프로듀서와 지역 업체들을 연계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파견도 시켜주고 여비대주고 등등 그런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는 지금 풀재팬 정책이 약간 시들해져가지고 2017년, 18년 이후에는 조금 시들해진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생각을 할 때 제작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사업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IP를 사업화하는 데는요. 그리고 무슨 지역에 사실 좀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하시죠. 프로듀서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인력들도 있고요. 해외 수출 관련된 인력도 있고요. 사업 지원 전문가들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 클러스터가 지역의 이 IP,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IP의 지역 내 사업화를 위해서 이들의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이들이 달랑 이런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들과 연계되면서 지역 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크리에이터는 CD는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 이외에도 이런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여러 종류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잘 작동이 되어야지 이런 사업화라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화 자원을 IP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세계로 성공시키는 거 참 좋은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에 IP 개발과 애니메이션화에 대한 수도권 인력의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하기 그냥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세계 시장의 진출은 중앙 수도권에서 나갑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클러스터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사업화를 잘하면서 지역의 연관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수도권 인력들이 이런 지역 IP의 지역 내 사업화에 많은 그들의 노하우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요 그림입니다.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 생태가 잘 돌아가려면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각자의 지역 클러스터들의 전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업화라든가 해외 진출에서 수도권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협의체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심을 두는 건 요 밑에 있는 그 동글뱅이들이야. 지역 IP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수도권 인력들이 개입이 되면서 지역 내에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개발 전문 클러스터만 매니저 클러스터로 전 모든 지역 클러스터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이 지역 연관 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물론 여기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저는 그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지향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러한 지역 브랜딩, 맨날 얘기하는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